북한에서 승무원이 된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제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우리 집안 덕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나고 자란 서연이에요.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상류층에 속했죠. 아버지는 당의 고위 간부셨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평양의 특권층으로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며 자랐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동경했어요. 창공을 자유롭게 누비는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신체 조건부터 시작해서 성분 심사, 그리고 끝없는 사상 교육까지.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승무원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죠. 제가 꿈꾸던 하늘이 사실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는 걸요.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도 저희는 항상 감시를 받았어요. 호텔에서도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됐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달랐어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 블라디보스토크의 활기찬 거리.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생각했죠. 저들은 왜 저렇게 자유로워 보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물론 저도 북한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믿었어요. 하지만 비행을 거듭할수록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행 비행기를 볼 때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유롭게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평양에 돌아오면 우리 집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외국산 가전제품들로 가득한 거실, 맛있는 음식이 늘 있는 식탁.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점점 갑갑하게 느껴졌죠. 마치 금빛 새장 속의 새처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여도 아무리 화려한 장신구로 꾸며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새일 뿐이니까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죄악스럽게 느껴졌어요. 당과 수령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배은망덕한 게 아닐까? 하지만 한번 싹 튼 의문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더군요. 어느 날 비행 중에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입고 있는 고려항공 유니폼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평양의 호화로운 생활이 결국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는 걸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그날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죠. 평소처럼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온 승객들과 마주치게 됐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서로 장난도 치고 큰 소리로 대화도 나누면서요. 처음에는 그저 그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모습이 거슬렸죠. 우리는 늘 질서 정연하게 규율 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달랐어요. 진정한 기쁨이 묻어났다가 강요된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그녀가 입은 옷이며 화장법이며 모든 게 새로웠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배운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요. 그들은 분명 행복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지른 실수가 화근이 됐죠. 그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보이부 요원들의 신문이 시작됐어요. 왜 불순분자와 대화를 나눴는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건네주지 않았는가?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죠. 다행히 정말 짧은 대화였다는 게 입증되어서 큰 처벌은 면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는 걸까? 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아야만 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보이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비행 중에는 물론이고 평양에서의 일상생활까지 감시받는 것 같았죠. 때로는 제가 미행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도 이상하게도 겁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감시 자체가 우리 체제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제게 편하게 말을 걸지 않았고 함께 있을 때도 조심스러워했죠.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들의 눈 속에서도 저는 똑같은 갈망을 볼 수 있었어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몰래 저를 불러세웠어요. 너무 티 내지 마라. 조심해야 해. 라고 짧게 말하고는 가버리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느끼는 이 갈망이, 이 의문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다만 모두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승무원으로 살아갔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어요.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미숙 언니가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엔 단순히 휴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동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미숙 언니가 숙청당했다는 걸요. 미숙 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믿었던 선배였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챙겨주셨죠. 그런데 언니가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단지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직위 박탈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두 지방으로 추방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미숙 언니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요. 더 무서웠던 건 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명함이었어요. 그날 베이징 공항에서 만난 한국 승객이 몰래 건네준 거였죠. 당시에는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명함이 제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밤마다 그 명함을 몰래 꺼내보곤 했어요. 서울의 주소와 전화번호, 자유로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죠. 하지만 너무나 위험했어요. 발각되는 순간 제 가족들 모두가 미숙 언니처럼 될 테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거짓된 미소를 연습했죠. 낮에는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이중생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에 충성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절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우리 서연이가 당의 은혜로 이만큼 자랐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배신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는 어쩌면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어쩌면 말씀하시지 않은 게 더 큰 응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생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군대에 간 동생을 두고 떠난다는 게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이 자유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미숙 언니의 일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죠. 이대로 살다가는 저도 우리 가족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베이징행 비행 일정을 받았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동안 숨겨둔 명함을 꺼내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순간이었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렸죠. 그날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번이나 해왔던 안전수칙 설명도 목소리가 덜덜 떨렸답니다. 착륙 준비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베이징의 밤하늘.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수상해 보여선 안 됐으니까요. 보위부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승무원 숙소로 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죠. 그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일반 옷으로요. 승무원 유니폼은 작은 가방에 구겨 넣었죠. 화장실을 나와서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누군가 절 알아볼까봐, 누군가 절 붙잡을까봐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하지만 그동안 외웠던 대로 움직였어요.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받은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요. 첫 번째 만남 장소는 공항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죠. 누군가 절 발견하고 신고하면 어쩌나, 보위부가 이미 알고 있다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랐죠. 차 안에서 만난 한국 요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했죠. 보위부가 제 실종을 알아차리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차는 미리 계획된 경로를 따라 달렸어요. 도시 외곽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은신처로 밤새도록 이동했어요. 차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요. 매번 다른 사람들이 절 안내했죠.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거였다고 해요. 한 팀이 붙잡히더라도 다른 팀이 절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게요. 새벽녘에 도착한 곳이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주변에 북한 감시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요원들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절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해냈다는 게, 자유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죠.
며칠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대신 죄책감이 몰려왔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의 땅으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대사관 직원분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안전. 그 단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아침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너무나 신기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질서해 보였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죠. 거기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겪은 건 정말 행운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처음 마트에 갔을 때예요. 진열대마다 가득 채워진 상품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모습, 평양 제1백화점에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처음으로 과자 코너에서 울었다니까요. 이렇게나 많은 종류의 과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저도 그 자유로움에 물들어갔죠. 한국말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뉴얼, 셀카, 꿀팁 이런 말들이 너무 낯설었죠. 게다가 제가 쓰는 말이 너무 북한스럽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들고 카페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면서도 가슴이 떨렸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은 그게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괴로웠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가 탈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특히 동생 서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군대에서 저의 반역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아버지는 당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실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늘 저를 괴롭혔답니다.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올 때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 가족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나원 상담 선생님께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면 어떤 시선으로 볼지 그런 걱정이 늘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북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줬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곳에서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웠어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행복을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자유를 얻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게 꿈이 아닌가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한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죠.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좋아요. 이제는 진짜 제 하늘이니까요. 처음에는 많이 헤맸어요. 은행 ATM 사용하는 법부터 지하철 환승하는 법까지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죠. 그래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오히려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대학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영어도 어렵고 컴퓨터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조금씩 따라잡아갔죠.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도 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죠.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얼굴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로나마 진실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요즘은 탈북민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 온 분들을 돕는 일이죠.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고려항공 출신 분들이 오면 더 반가워요. 같은 하늘을 날았던 동료니까요. 북한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얼마 전에 하나원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동생 소식을 들었대요. 아직 군대에 있지만 무사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죠.
우리 가족이 큰 처벌은 피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이제는 매일 밤 일기를 써요. 나중에 가족들을 만나면 보여주고 싶어서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했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이 일기가 우리의 재회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유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꿈꿀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꿈도 꿀 수 있어요.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꿈을 창밖의 하늘을 보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자유란 게 뭔지. 그건 단순히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새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가 됐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날아갈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